네,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어갑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나쁘진 않은데요. 뉴욕 시장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잘 안 나왔더라고요. 이번 주에 15일 날 중국과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이 있죠. 이 서명이 이제 시장에 화두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루머에서 뉴스에 파는 상황을 뭐 연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갭이 좀 있죠. 그 사이에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란과의 국지전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을 한번 흔들었지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황으로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시장 내에서 나온 게 고용 지표가 부진이 좀 됐죠. 근데 사실 실업률은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고용 부진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진이 추가적 상승을 제한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약간 흔들었죠. 월봉상으로는 약간 흔드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윗꼬리가 생겼다 말았다 생겼다 말았다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월봉 돌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봉에서 확인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일봉에서 이 월이 완성되는 모습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후행 스팬의 과거치를 보니까요. 지금 자리가 못 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연장선을 보시면 맞고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돌파했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는 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미국장이 추가로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만큼 밀렸다가 이격을 열어서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봉 차트를 되게 중요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월봉은 한 달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한 달이 대개는 월봉을 확인하기에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일봉에서 여기서 후행 스팬이 돌파됐을 때 캔들이 연장선을 돌파하는지 저 연장선 돌파하는지 그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더 못 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입니다. 뭐 시장을 다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월봉상으로는 최고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다우 지수가 어쩌면 마무리 국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차트가 일봉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15일 날 아까 말씀처럼 루머에서 뉴스에 파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은 이번 대선 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간을 너무나 넓혀놨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관세는 유지가 되잖아요. 기존 관세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2차 합의가 1년 정도가 뒤로 간다면 1차 합의가 줬던 시세는 다 준 거고 2차 합의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1차 합의지만 2차까지 그 기간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 돌파 시도해야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돌파되지 못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1차적 파동을 마무리하고 2차 합의 되기 전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시장에 파동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일요일 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고용지표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좀 의외였다. 왜냐? 실업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전일 양봉의 캔들을 음봉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15일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처럼 루머에서 뉴스에 파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환호해서 합의 서명을 했기 때문에 향후 무역 전쟁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일봉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뻗어줬으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후에스펙 꺾인 자리가 여기가 거의 대동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요. 여기서 한번 쭉 뻗었으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였는데 그 시점에서 상승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 의미를 부여하는 차트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좀 어떤 얘기냐면 결국 그 중국과 미국 문제가 또다시 부각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란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재부각 가능성. 거기서 키포인트를 딱 봤더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기존 관세가 유지되는 거. 기존 관세가 철회가 되지 않으면요. 중국이 이 무역 분쟁에서 1단계 합의를 했다 할지언정 경기 회복으로 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이 견디지 못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뭐 항변을 하든가 무슨 상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국은행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그냥 내는 리포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결국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지수가 2200에 다시 올라왔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3거래일 만에 2200을 다시 회복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양봉이 3개가 따다당 쳤잖아요. 이런 경우 참 드문데 갭이 5개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더니 나올 수 있는 최고치는 2250 정도 일단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착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탈이 좀 돼야 되고요. 기법상으로는 갭을 좀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메운다는 걸 입장에서 본다면 안착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모습을 보면 주도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재미난 것은 시장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다 거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사실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제가 여기 누계로 잡아놨거든요. 누계가 언제냐면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잡아놨더니 1조 8,900억을 샀어요. 근데 보니까 과거사를 보면 11월부터 잡으면 외국인들이 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화는 된 거죠. 이거로 보면은 안착 가능성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종목에 몰입을 했고 지난번처럼 또 하나는 갭이 너무 많다라는 거. 또 기관들이 이번에 굉장히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시장 매매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갭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서 세 번째 갭이었던 이 자리를 좀 메워주고 지금 올라왔으면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갭 조정이 아마 생길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250까지는 공간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도주가 너무 일편적으로 가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언제나 팔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함부로 팔지 못하는 종목들도 좀 사줘야 되는데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들어왔다는 것은 1조 4,900억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조 5천억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조 정도가 더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2200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IT의 쏠림 현상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 여부에 좀 달려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온기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절반 이상의 종목들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된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 아직 여기에는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주, 중국 소비주의 고른 상승세 오늘 시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특히 15일에 미중 무역 협상 이 서명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이 이벤트의 소화 과정도 찬찬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용도 관련된 전략들 들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